이제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보면은 감량을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그러는 가운데 뭔가 소림사 무술처럼 막 극단적인 기술 자립이나 네. 산업 고도화를 막 안 먹으면서 막 이렇게 수련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밤에도 그렇고 요즘 미국의 빅테크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구간이 많습니다. 대신에 고전한다고 했던 중국 증시는 괜찮습니다. 올해 들어서 상장하는 기업들이 많고 무어스레드, 즈프 이런 회사들 상장 대박 터뜨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어떤 줄에 서는 게 좋을까요? 하나증권 리서치 글로벌 매크로 전략팀 김경환 팀장과 자세히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중국도 보니까 여러 가지 변화들이 좀 있었는데 네네. 올해 우리처럼 중국 증시도 지금 강세죠? 시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뭐 첫 주부터 해서 본다면 일단은 반등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아시겠지만 중국이 이제 한 2022년부터 해서 경기도 떨어지고 내수도 안 좋은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돈들이 돌지 않았었는데 24년도 9월부터 중국 정부가 재정과 자산 가격 부양을 하겠다 얘기를 하면서 지난 1년 반 동안 저희가 뭐 딥시크도 경험하고 최근에 산업 경쟁력을 많이 좋게 보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시장이 큰 틀에서 보면 연간으로 좋았고요. 네. 연초부터는 최근에 이제 워낙 초과유동성이고 돈들이 좀 많다 보니까 중국 내부적으로 기술주나 성장주가 작년 11월, 12월에 조정을 좀 받은 이후에 다시 반등을 좀 하고 있어서 스타트는 주요국 대비해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아직 좀 이른 시점이긴 합니다만 연초에 지금 괜찮은데 올해 쭉 볼 때 네. 중국 정부가 어쨌든 올해 내수 살린다 이쪽으로 방향을 네. 잡고 있잖아요. 네. 올해 중국 증시 괜찮을까요? 일단은 올해도 역시 중국은 뭐 강한 내수나 강한 경기에 베팅하기보다는 작년에 이제 중국이 전체적으로 얼어있던 돈들을 이제 시중으로 다시 풀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경기가 올해 이제 크게 좋아지기보다는 물가라든지 중국이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사실 초과 유동성 하에서 뭐 인플레이션이다, 뭐 주식해야 된다 난리였지만 네. 시간을 거슬러서 중국은 4년 동안 다른 지역에 있듯이 이제 있다가 드디어 이제 작년부터 주식을 채우기 시작을 하고 전 국가적으로 또 가계가 좀 주식이 없는 상황에서 작년부터 좀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좌측변에서 경기가 떨어지거나 주식이 안 좋을 때 시장이 이제 바닥 확인을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올해는 이제 실적도 올라오고 물가도 올라오는 이 과정에서 주시장이 전체적으로 27년까지 올라가려고 시도를 할 걸로 저희가 지금 예측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승의 초입 정도 되는 건데 네. 작년에 중화권 증시 홍콩 포함해서 네. IPO 건수하고 자금 들어온 규모가 2024년하고 비교하니까 1년 사이에 한 2배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도 보면은 무어스레드 잘 될 줄은 알았는데 네. 이렇게까지 잭팟이 터질 줄은 몰랐거든요. 네. 이런 것들 보면은 IPO 시장도 계속 괜찮을까요? 일단 시장이 좀 바닥 확인을 장기 조정이 끝나고 이제 바닥 확인을 하면서 IPO 시장이 이제 시황에 따라서 또 수요가 늘어난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 23년, 24년까지 놓고 보면 홍콩과 중국, 그러니까 중국은 상해 심천 그리고 홍콩 시장 이렇게 보면 두 개 시장이 다 모두 다 IPO가 좀 불황이었다가 네. 작년에 이제 5년 만에 홍콩은 가장 큰 폭의 이제 증가를 했고요. 본토 같은 경우도 반등 자체 한 2배 정도 하면서 홍콩과 본토 다 각각 대형주 중심으로 100개 넘는 기업들이 이제 상장을 하면서 좀 불이 본격적으로 좀 붙기 시작을 했고 올해도 저희가 전반적인 방향을 볼 때는 기술주도 그렇고 뭐 주요 테크 AI 기업들 많은 기업들이 상장 시도를 좀 할 거라고 보여져서 작년보다도 올해가 또 확장하는 시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가 한동안은 공동부유 정책 이런 거 하면서 테크 산업을 좀 옥죄잖아요. 네. 그래서 한동안 중국 드라마 보면 왜 그 중국의 다 멋진 드라마 주인공들은 전부 다 게임 회사 다니잖아요. 네네. 그 중드 보면은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어느 틈에 중국의 빅테크들이 좀 시원치 않은 것 같다 하더니 요즘 그럼 스타트업 키워서 다시 국가의 부를 좀 늘려보겠다 이쪽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좀 불공정한 게임을 한다고 항상 느끼는 게 특히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고생을 하는 게 뭐 그게 수출 기업이든 말씀하신 테크 기업이든 할 거 없이 뭐 정부 지원을 받는다, 뭐 정부와 싸우는 느낌이다, 네. 뭐 이런 보조금을 준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제 과거처럼 중국이 중앙과 지방 정부가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모든 산업에 다 지원금을 주고
모든 걸 시도해 보긴 좀 어렵고 중국 정부가 이제 선별한 기업들 뭐 그게 테크든 선진 제조업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테마든 간에 좀 지정을 해서 정부가 틀을 잡아주고요. 이제 시장 자금을 풀링하는 그러니까 시장 자금을 활용해서 민간이 궤돌 틀을 잡아줄 테니 너희가 들어와서 투자해주고 대신 어떤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조성은 중국의 이제 뭐 우리로 치면 연기금 같은 네. 이런 보험계 자금들이 들어와서 이거를 장기 자금이 또 사주고 하는 형태로 많은 스타트업들을 이제 정교하게 디자인된 상황으로 이제 상장을 시키는 게 중국 정부의 이제 작년부터의 전략입니다. 아마 장기적으로는 직접 보조금 줄 돈도 없고 그럴 의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특정 산업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민간 자금이 워낙 많으니까 네. 이제 시장을 좀 활용하는 전략으로 좀 머리를 좀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가 지금 불펜에 꿈나무들을 쫙 앉혀놨다는 얘기인데 IPO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모두 예상했던 대박 날 거야 이 회사 이런 회사들이 스타트를 잘 끊었거든요. 네. 라인업에 쫙 대기하고 있는 회사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기존에 저희가 중국이 지금 전체적으로 성장 모델이나 체질 개선의 어떤 축으로 보고 있는 산업이 첨단 제조업 쪽하고 뭐 AI 포함은 당연히 테크 쪽이 될 텐데 기존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지금 중국이 잘하는 뭐 전기차라든지 네. 배터리라든지 로봇 자율주행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틀이고요. 또 올해부터 내년까지 정부가 좀 많이 IPO 시키고 싶은 그러니까 승인을 많이 내줄 기업들 중에서 최근에 이제 5개년 계획이 올해 이제 중국이 시작을 하는데 육성 산업으로 보고 있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키우고 싶은 뭐 항공 우주라든지 뭐 양자 분야라든지 핵융합 분야라든지 이런 상장 기업들 특히 민영 기업들을 많이 이제 상장 편의를 줘서 상장을 시킬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이 라인업들을 보면은 뭐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경쟁하는 산업들인데 약간 한숨이 나온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저도 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아이를 키운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고 산업 경쟁이 이제 중국이 뭐 그냥 독당 체제로 꾸준히 지근하게 오랫동안 밀고 가는 게 이제 특징인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런 산업들을 이제 수익성 기반이 아니고 기술 기반으로 잠재력 기반으로 올려준다는 것 자체가 물론 버블 논란도 있고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고민은 해야 되지만 경제 산업 관점에서는 상당히 무섭다는 생각을 좀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도 만만치 않아 해서 우린 뭐 일지 보니까 그게 아니네. 미국에 줄 서야 돼. 중국에 줄 서야 돼. 이 기술 관련해서 어느 쪽 기술이 우리한테 더 맞는 거야. 이거 보고 있는 입장이라는 게 참 답답하기도 한데 그럼 구체적으로요. 네. 우주 항공하고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 기업 중에 상반기에 상장할 만한 유망한 회사들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사실은 굉장히 지금 라인업들이 많은데요. 네. 일단 큰 맥락을 좀 말씀드리면 작년 4분기부터 중국 정부가 특례 상장이라든지 이 테크 보드라고 할 수 있는 뭐 상해 과창판이나 네. 또 홍콩의 일부 테크 쪽 지수를 통해서 GPU 업체들 말씀하신 아까 무어스레드나 이런 업체들 상장을 먼저 이제 스타트를 끊었고 1분기에는 특례 상장이 작년 12월부터 바로 적용된 항공 우주라든지 이제 AI 관련 모델 기업들, AI 응용 분야 이제 기업들이 상장을 할 거고 2분기는 뭐 작년에 쿵푸한다고 유명했던 유니트리 같은 로봇 기업들 이제 상장을 좀 앞두고 네. 있습니다. 물론 로봇도 30개성이 다 한다고 하고 막 수만 개 기업들이 난립할까봐 정부가 지금 요새 약간 시키는 분위기긴 하지만 2분기에 로봇 업체들이 네. 또 줄줄이 이제 상장을 할 거고 메모리나 반도체 순으로 가게 됩니다. 저희가 두 개 분야를 좀 상반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1분기에 가장 먼저 주목하는 분야는 항공 우주인데 항공 우주는 뭐 미국 쪽도 지금 제일 핫한 테마라고 보실 수 있고 중국이 저궤도 위성 쪽에서 선점하는 쪽에서 굉장히 지금 마음이 급하죠. 그래요. 스타링크하고 한번 붙어보겠다 붙어봐야 이런 얘기예요? 되는데 지금 뭐 기술력 차이도 크고 네. 제상 로켓 쪽도 상당히 뒤처진 상황이라서 뭐 중국의 특징은 항상 이제 뭐가 꽂히거나 뭔가 해야 되면 급하면 인해 전술로 가는 그렇죠. 전략일 텐데. 물량. 네. 그래서 작년에 이례적으로 이제 12월 달에 특례 상장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존에 전기차나 반도체처럼 기간 산업에 항공우주를 넣지는 않았었는데 올해 시작하는 5개년 계획에 일단 기간 산업으로 넣어서 명분을 쌓았고 12월부터 민간 기업 중심으로 뭐 최근에 이제 제일 유명한 기업은 랜드스페이스라고 해서 이 비상장 업체를 1월 달에 이제 상장이 승인이 났고요. 네. 2월 3월에 이제 한 5개 정도 업체가 지금 이미 승인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작년에도 올리는 횟수가 글로벌리 전체에서 한 30% 정도가 중국이 로켓을 쐈는데 와. 올해 이제 관련 기업들이 민간 중심으로 한 5, 6개 정도 상장이 예상이 돼서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좀 관심이 있는 분야고,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관련 주식들이 너무 주가가 지금 최근에 오르다 보니까 네. 12월 이후에 이제 너무 오른 그 기업들에게는 강제로 이제 공시를 해서 관련성을 좀 밝혀라. 그러니까 네가 그러니까 너희 기업들이 노출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주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라라고 해야 될 정도로 이거 알맹이 있는 거야, 요 네, 얘기죠? 실체 투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할 정도로 향후 IPO 일정에 대한 걱정을 좀 하면서 정부가 이제 약간의 이제 과열 속도 조절에 좀 나선 상황이고 2분기까지 아마 정점을 좀 이룰 거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상반기에 네.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AI 칩 관련해서 GPU 업체들은 스타트업하고 유명한 기업들이 지금 한 4개 정도 이미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관심 있는 분야는 사실 GPU 쪽은 여전히 엔비디아의 어떤 그 아성을 무너뜨리기는 어렵고 그렇죠. 당장 중국 입장에서는 칩 자급도가 올해 35% 정도인데 이걸 27년까지 올리겠다는 방향이라서 국내에서 좀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은 메모리 쪽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HBM이라든지 이런 이제 향후에 메모리 쪽을 위협할 걸로 보는 이제 유력한 기업 중에 하나가 CSMT라고 그래서 창신. 네, 창신 메모리입니다. 이 업체가 이제 드디어 상장할 예정이고요.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1분기에 승인이 나면 2분기에 드디어 이제 상장을 할 것 같고 YMTC라고 해서 이제 낸드 1등하는 또 기업도 2분기에 상장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업체들이 항상 베일에 쌓여져 있고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올해 이제 예상된 목표는 HBM 쪽에서 상반기에 중국이 이제 재고가 동인하고 HBM 양산 자체가 굉장히 큰 병목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상장을 하면 어차피 이제 내용에 대해서 네. 이제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제 공개가 되니까 이번 창신 메모리 상장 이후에 하반기에 어떤 HBM 양산 일정이 크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메모리 판도의 변화를 또 줄 수도 있고 하반기에 뭐 당장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중이 한쪽은 히토류 한쪽은 HBM을 가지고 서로 이제 임시 휴전 중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히토류 쪽에 대한 주도권을 좀 세게 가져가려고 할 것 같아서 약간의 균형이 이제 전략적 인내가 가능할 정도로 HBM 양산 일정이 창신 메모리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중국이 하반기에 공격적인 또 행보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미중 관계 측면에서도 이 창신 메모리가 많은 또 숙제를 안고 있고 또 중요한 어떤 공개 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메모리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네. 중국 쪽 이 메모리 회사들 상장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주목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신 메모리가 이제 시장에 들어오고 나면 지금 지난해 4분기부터 쭉 보면 메모리 가격이 한 달에 76%막 이렇게 뛰었잖아요. 네. 우리도 충분히 물량 될 수 있고 네. 우리 자금력이 굉장히 올라왔어.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공유하는 사실은 창신 반도체에서 물건 받았는데 수율 안 맞으면 네. 그 빠지는 만큼 정부가 보조금으로 채워주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메모리 가격 쭉 올라가던 거 요즘 브레이크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올해 이제 하반기에 전반적인 양산 일정이나 이런 걸 좀 봐야겠지만 뭐 저사양 분야 쪽에서는 중국의 MS가 올라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시장이 원하는 그러니까 뭐 데이터 센터든 전체적으로 지금 메모리 가격을 견인하는 요인들이 해당 업체 상장 이후에 어떤 행보 때문에 하반기 판이 그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한 2, 3년을 바라봤을 때 네. 중국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반도체 전체 밸류체인을 전방위로 상장을 시키고 있고 관련 기업들의 캐펙스나 R&D를 굉장히 촉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도 저희가 중국이 어떤 판에 들어오면 다 망가뜨리잖아요. 그렇죠. 뭐 철강이 그랬고 디스플레이가 그랬고 최근에 AI 모델도 이제 뭐 염가 형태로 저 가성비로 또 밀어붙인 상황이다 보니까 반도체 쪽도 메모리 쪽 동향 측면에서 창신 메모리 낸드 쪽에서 또 YMTC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올해 우리나라 주가 견인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주가에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거라 아마 올해 내내 요거 주의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 듣고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중국이 오징어 회를 먹기 시작하면서 네. 전 세계 생물 오징어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이런 것들 생각하면 판을 뒤집어 놓는다. 그러면 글로벌 자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게 궁금한데 딥시크가 뭐 우린 자고 일어나면 하루에 한 200~300개씩 비슷한 게 생겨. 중국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미국장이 약간 주춤하고 중국장이 IPO로 분위기 업하면 글로벌 자금이 중국으로 쏙 들어가나요?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뭐 저는 중국 담당자고 조금 중국 친화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이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재평가를 좀 더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뭐 중국이 잘못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고 뭐 수요도 안 좋고 지난 몇 년 동안의 어떤 정책 리스크나 체제 리스크가 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보면은 감량을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그러는 가운데 뭔가 소림사 무술처럼 막 극단적인 기술 자립이나 네. 산업 고도화를 막 안 먹으면서 막 이렇게 수련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좀 찌우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자금을 좀 더 지원하는 네.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시가총액 구조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저희가 중국을 투자하면 뭐 은행주도 많고 맞아요. 마오타이 같은 뭐 내수주도 많고 먹고 쓰는 게 많았다면 최근에 한 시가총액이나 이익비 중에서 40, 50%가 테크나 AI, 또 중국이 잘하는 에너지 쪽의 친환경, 또 선진 제조업으로 좀 이제 나름 환골탈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IPO라는 과정이 중국 테크 투자든 중국의 지수 투자 자체의 매력도를 전 높일 걸로 생각을 하고 시가총액 구성이 이제 국영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강제로 부동산을 무너뜨리면서 국영제가 신경제가 돼버리는 형태가 되기도 했지만 신경제 쪽에서 중국이 성과가 지금 꽤 나오는 분야가 저희가 실체감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록 미국 주식은 미국 주식을 하고 독점적인 어떤 그런 경쟁력을 미국 주식으로 보고 계시지만 산업단에서 중국이 차오르는 부분들이 꽤 크기 때문에 앞으로 IPO를 하게 되면 말씀하신 항공우주나 메모리나 이런 분야들이 단기의 투자적인 매력을 높이진 않지만 이 생태계가 커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시가총액이 이제 체질 개선이 돼서 예전에 이제 중국 투자하면 내수였지만 이제는 테크야라는 분위기가 점진적으로 바뀌면서 원래도 작은 중국 주식 비중이 외국인 중심으로 그냥 신흥국에서는 원탑인 국가가 돼가니까 이 체질 개선에 베팅하자라는 자금들이 네. 장기적으로는 늘어날 거로 생각을 하고요. IPO 역시도 우리 산업을 위협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국의 체질 개선 측면에서는 외국인 비중도 다시 조금 더 돌아오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쭉 드리는데 아마 듣는 분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중국에 그 어떤 회사가 유명하다고 내가 듣기는 했는데 중국 공모할 때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다. 네. 중국의 그런 유망한 회사들 투자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냐 요거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현재로서는 해외 주식의 상당 부분이 저희가 이제 선진국 투자를 많이 하시고요. 특히 뭐 미국 중심으로 많이 하시고 미국의 매매 편의성이나 신뢰도가 너무 높아서 중국을 저희가 감히 아무리 좋아도 뭐 종목 단으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심지어 IPO처럼 네. 남들 다 한다고 해서 저희가 소문 듣고 들어갔을 때 중국은 특히나 트라우마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쵸. 저희가 뭐 고점에 들어가서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도 고생하시고 지금도 포트폴리오에 두고 계시면서 화가 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면 중국이 시가총액 구조가 바뀌고 경제나 글로벌 생산 쪽의 영향력 대비 여전히 시장에서의 중국 주식 비중은 낮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이제 리스크를 해칭하는 측면에서 혹은 해외 주식이 너무 과도하게 미국에 몰렸다는 측면에서 신흥국이든 혹은 중국 쪽의 이제 포지션이죠. 이제 비중 자체를 지금 현재 한 저희는 체감적으로 한 3에서 5%도 안 된다고 보는데 이 비율을 한 15에서 한 20% 정도로 차근차근히 좀 올리는 이제 과정으로 보고 IPO 시장은 저희가 직접 들어가기도 당연히 어렵고요. 네. 생태계가 형성되시는 거를 이렇게 꾸준히 이제 쫓아가면서 한 1, 2년 정도의 이제 시차를 좀 두시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이 좀 많이 중국에 대해서 떨어졌을 때 오히려 로봇을 산다든지 전기차를 산다든지 또 우주 항공우주 이런 것도 사실 지금 이제 시장 형성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1차 과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차, 3차 이제 과열 시기에 어떤 미리 선점해서 배치한다는 느낌으로 27년까지 조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사이클을 좀 길게 접근하시기를 권고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과창판 ETF 같은 것들 통해서 네.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네, 그냥 무난하게 방어적으로 본다면 CSI 300 지수 같은 중국의 블루칩 지수를 투자하셔도 해당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제조업들도 많이 들어가고 제가 네. 지금 위협받고 있다는 이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가 주식이야 뭐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게 미국 주식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내부에서 수출과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 지분이 자꾸 늘어나고 저희가 해외에서 경쟁이 중국이 많이 잠식을 하잖아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의 이제 제가 좀 파는 느낌을 드실 수 있지만 리스크 해칭 측면에서 중국 주식을 산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업들을 괴롭히는 기업들의 주주가 되고 그리고 지분 가치를 좀 가져가면서 이제 실물 경제에 조금 해칭한다는 측면으로 리스크를 좀 방어한 측면으로 보시는 것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있는 논리입니다. 그거 굉장히 명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주식 고르는 방법이네요. 네. 누가 제일 걸리적거리니 요 기준으로 보시면 중국에서 누가 제일 위협적인지 네. 보실 수가 있을 테니까. 네. 근데 중국이 물가도 빨리 안 올라오고 남들하고 달리 좀 잠잠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했더니
어느 틈에 중국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래요. 지난해 기준으로.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무역 수지가 이렇게 좋을 수 있는 배경이 뭐예요? 일단 최근 3년 동안 중국이 수출이 좋은 이유는 사실 처음에는 공급망이 좋고 전체 제조업에서 한 30% 글로벌 차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파이가 크니까 이렇게 파이가 커질 때 이제 확장해서 수혜를 보는 측면이 있고, 이게 아이러니한 부분이 미국도 그렇고 다들 탈중국 하겠다고 공급망을 재구축하고 또 마침 AI 투자가 터지면서 이렇게 확장들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다들 체감하는 게 시작은 탈중국이었는데 내가 지금 만드는 제품의 상당 부분이 지금 중국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AI 투자를 하든 데이터 센터를 짓든 공급망을 재구축해서 인프라 투자를 하든 간에 모든 부분에 한 30% 이상이 중국 제품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중국 수출과 제조업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아이러니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중국 수출이 한 5, 6%대 증가세를 좀 유지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비미국 시장에서의 선박 요인이 있고 네. 깔아놓은 품목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너무 좋아서 이제 최근에 그런 수혜를 좀 보고 있어서 당분간은 한 3년 정도 중국의 공급망을 완전히 대체하는 국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 중국 수출의 어떤 경쟁력이나 맷집이랄까요?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진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 한동안 중국 부동산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멘붕이다 경제 활동을 안 하고 맞습니다. 나가서 외식도 안 한다고 네. 했는데 그쪽은 이제 괜찮아요? 부동산은 사실 괜찮진 않고요. 지난 5년 동안 경착륙했고 가격, 뭐 건설 착공 전반적인 영향을 내수에 여전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들 돌지 않았고 유동성 함정이 빠졌는데요. 올해 내년에 이제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일단 한번 급락한 다음에 네. 이제 진정되는 정도. 아. 그러니까 지금 가계가 전체적으로 초과예금을 적금으로 쌓고 있고 이제 10억짜리 집이 지금 한 6억 정도 됐다고 체감하시면 사실 굉장히 슬픈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소비가 주도주로 좀 볼 수는 없지만 소비 전반적으로 이제 줄이는 과정, 그리고 또 주택담보대출을 갚거나 하는 이제 현상은 진정이 돼서 경제나 증시 충격은 네. 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내년은 내수주를 보시기보다는 네. 전반적으로 충격 자체가 진정된 상황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증권 리서치 글로벌 매크로 전략팀의 김경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